김상철 씨는 52세의 대기업에서 명예퇴직을 당했다. 부장까지 승진했고 집도 있고 아이들 교육도 마쳤지만 갑작스럽게 찾아온 공허함은 그를 당황스럽게 했다. 내가 누구지? 이제 뭘 해야 하지? 거울 속 자신에게 던진 질문은 답이 돌아오지 않았다. 이런 혼란은 그만의 일이 아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50대 남성의 68%가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50대는 더 이상 인생이 정해진 시기가 아니다. 평균 수명이 83세를 넘어선 현재 50대는 인생의 중반전일 뿐이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를 끝의 시작으로 받아들일까?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20세기의 인생 모델로 21세기를 살아가려 한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학교 직장 은퇴의 3단계가 명확했지만 이제는 더 유연하고 복합적인 삶의 궤도가 필요하다. 흥미롭게도 2300년 전 중국의 사상가 순자는 이미 이런 변화무쌍한 삶에 대한 해답을 제시했다. 순자는 공자나 맹자와 달리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고 보면서도 바로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는 노력과 학습을 통해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의 철학은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실용주의적 지혜로 가득하다. 순자의 가르침이 특히 중년층에게 의미 있는 이유는 그가 변화하는 인간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학문은 멈추면 안 된다는 그의 유명한 말은 단순한 공부 권장이 아니라 인간이 평생에 걸쳐 자신을 재창조할 수 있는 존재라는 깊은 철학적 통찰을 담고 있다. 현대 뇌과학이 증명하는 뇌의 가소성과 정확히 일치하는 관점이다. 김상철 씨가 퇴직 후 우연히 순자의 글을 읽게 된 것은 운명적이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1막이었구나. 이제 2막을 새로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중년의 위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탄이다. 순자의 지혜와 현대 과학의 만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런 희망의 메시지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속담이 있지만 실제로는 중년 부부의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50대 이혼은 전체 이혼의 약 25%를 차지한다. 자녀들이 독립한 후 남은 건 서로를 향한 서운함뿐이라는 부부들이 늘고 있다. 이때 순자의 겸술이라는 개념이 빛을 발한다. 겸술은 겸손한 기술이 아니다. 자신에게는 목수처럼 정밀한 잣대를 들이대고 타인에게는 사공처럼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는 관계의 지혜다.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정서지능의 핵심과 정확히 일치한다. 하버드대 다니엘 골먼 교수는 정서지능을 자기인식, 자기조절, 동기, 공감, 사회적 기술의 5요소로 나누었는데 이는 모두 겸술의 다른 표현이다. 실제 사례를 보자. 이미경가명 씨 부부는 결혼 25년 차에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 남편은 회사 스트레스를, 아내는 육아와 시부모 부양의 피로를 서로에게 쏟아냈다. 상담을 받으면서 이들이 배운 것은 내 감정은 내가 책임지되 상대방의 감정은 이해하려 노력하기였다. 이는 겸술의 현대적 해석 그 자체다. 미시간 대학교의 15년간 추적 연구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준다. 자기 성찰 능력이 높으면서 동시에 배우자에게 공감적인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관계 만족도가 3배 높았다. 더욱 흥미로운 건 이런 부부의 자녀들도 정서적으로 더 안정적이었다는 점이다. 겸술이 단순히 개인의 덕목을 넘어 가족 전체의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 겸술을 실천하는 구체적 방법도 있다. 매일 밤 오늘 나는 어떤 감정을 느꼈나? 를 5분간 성찰하고 상대방은 왜 그랬을까? 를 상상해 보는 것이다. 스탠퍼드대 연구에 따르면 이런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부부 갈등이 40% 감소했다. 순자가 말한 하루 3번 자신을 돌아보라는 가르침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셈이다. 중년의 관계는 젊은 시절처럼 열정에 의존할 수 없다. 대신 깊은 이해와 성숙한 배려가 필요하다. 겸술은 바로 그런 성숙한 사랑의 기술이다.
자신에게는 엄격하되 타인에게는 관대한 마음. 이것이야말로 인생 후반전을 함께할 동반자를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청출어람이라는 성어의 원조는 순자다.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날 수 있다는 이 말에는 학습의 무한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다. 흥미롭게도 21세기 뇌과학은 순자의 이 직관이 과학적으로 정확했음을 증명하고 있다. 박준호 가명 씨는 55세에 갑자기 영어 공부를 시작했다. 퇴직 후 해외여행을 다니고 싶어서였는데 주변 반응은 싸늘했다. 나이 들어 무슨 영어냐는 소리를 들으며 스스로도 의심스러웠다. 하지만 2년 후 그는 영어로 외국인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있었다. 비밀은 뇌의 가소성에 있었다.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에릭 캔델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뇌는 죽을 때까지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 수 있다. 특히 복잡한 학습 활동은 인지적 예비력이라는 정신적 방어막을 구축한다. 이는 마치 근육을 단련해 체력을 비축하는 것과 같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40년간 추적 조사는 평생 학습을 계속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병률이 절반 이하였음을 보여준다. 더 놀라운 건 학습의 종류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런던 택시기사들을 연구한 결과 복잡한 도로를 외우는 과정에서 뇌의 해마 부분이 일반인보다 훨씬 발달해 있었다. 즉, 도전적이고 의미 있는 학습일수록 뇌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크다는 뜻이다. 순자가 어려운 것부터 배우라고 한 조언과 일치한다. 중년 학습의 핵심은 연결에 있다. 젊을 때는 새로운 정보를 많이 입력하는 게 중요했다면 중년에는 기존 경험과 새로운 지식을 연결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박준호 씨가 영어를 빨리 익힐 수 있었던 이유도 30년간의 비즈니스 경험을 영어와 연결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50세 이후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사람들의 뇌 스캔 결과를 보면 놀라운 변화가 관찰된다. 뇌의 여러 영역 간 연결이 더욱 활발해지고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된다. 이는 젊은 사람들과는 다른 지혜로운 학습의 패턴이다. 순자는 학문은 멈추면 안 된다고 했다. 이는 단순히 책을 읽으라는 뜻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업데이트하라는 의미다. 급변하는 시대의 평생 학습은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다. 뇌과학이 증명하듯 우리의 뇌는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도전을 기다리고 있다. 동창회는 중년 남성들에게 가장 잔인한 시간이다. 성공한 친구의 외제차와 명품 시계를 보며 내 인생은 뭐였나 하는 자괴감에 빠진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이런 비교 지옥을 더욱 일상화했다. 순자는 이미 2300년 전에 이런 인간의 어리석음을 간파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자신에게 있는 것을 보라고 조언했다. 정신과 의사 출신 작가 정혜신 박사의 상담 사례집을 보면 중년 우울증의 80% 이상이 사회적 비교에서 시작된다고 한다. 특히 남성들은 경제적 성취로 자존감을 측정하는 경향이 강해 더욱 취약하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행복심리학 연구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준다. 하버드 대학교의 80년간 진행된 성인 발달 연구는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추적했다. 놀랍게도 수입이나 사회적 지위보다는 자기 성장에 대한 만족감이 훨씬 중요한 변수였다. 즉, 남들보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얼마나 나아졌느냐가 행복의 열쇠라는 뜻이다. 실제 사례를 보자. 최영수 씨는 대기업 임원이었지만 55세에 명예퇴직했다. 처음엔 성공한 친구들을 부러워하며 우울해했지만 점차 자기 준거적 비교를 배워갔다. 매일 책 10페이지 읽기, 매일 30분 산책하기, 매주 새로운 요리 하나 배우기 같은 작은 목표들을 정했다. 6개월 후 그는 예전보다 훨씬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어제의 나와 비교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의 도파민 분비량이 타인과 비교하는 사람들보다 300% 높았다. 도파민은 동기와 성취감을 주는 뇌 호르몬이다. 즉, 자기 성장에 집중할수록 더 큰 만족감을 느끼게 되어 있다는 뜻이다.
순자의 지혜는 여기서 빛난다. 그는 군자는 자기 자신과 경쟁한다고 했다. 현대 심리학 용어로 표현하면 내재적 동기에 집중하라는 의미다. 외부의 인정이나 보상이 아닌 자신만의 기준으로 성장을 측정할 때 진정한 행복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도 간단하다. 매주 일요일 저녁 30분을 내어 이번 주 나는 무엇을 배웠나? 어떤 점에서 성장했나? 를 적어보는 것이다. 작은 변화라도 기록하면 성취감이 누적되어 자존감이 향상된다. 남과의 비교는 끝이 없지만 자신과의 경쟁은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는 게 순자가 전하는 지혜다. 인생은 마라톤이 아니라 계주다. 최근 한 노년학 전문가가 한 말이다. 20대의 나, 40대의 나, 60대의 나는 서로 다른 주자가 바통을 이어받아 달리는 것과 같다는 뜻이다. 50대는 바로 바통을 넘겨받는 중요한 지점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당황하며 방향을 잃는다. 순자의 철학이 현대인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그가 변화와 성장을 인간의 본질로 보았기 때문이다. 공자가 40의 부록, 50의 지천명이라며 단계별 완성을 말했다면 순자는 죽을 때까지 배우고 변화하라며 끝없는 진화를 강조했다. 이는 100세 시대를 사는 현대인에게 더욱 적합한 인생관이다. 김혜진 씨는 53세의 남편과 이혼한 후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20년 넘게 전업주부였던 그녀가 선택한 길은 의외로 IT 분야였다. 온라인 강의로 기초를 익히고 6개월 후에는 작은 스타트업에 입사했다. 현재 그녀는 중년 여성들을 위한 디지털 교육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중요한 건 도전하는 마음이죠. 실제로 미국 노동통계청 자료를 보면 50세 이후 창업하는 사람들의 성공률이 30대보다 높다. 경험과 네트워크,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해야겠다는 절박함이 만들어내는 시너지 때문이다. 순자가 말한 나이가 들수록 더욱 배워야 한다는 조언이 현실로 입증되고 있다. 인생 2막을 성공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순자의 3대 원칙을 정리해보면 이렇다. 첫째, 관계에서는 겸수를 실천하여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구축한다. 둘째, 평생 학습을 통해 뇌를 단련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한다. 셋째, 타인과의 비교를 멈추고 자신만의 성장 지표를 만든다. 이 세 가지 원칙이 특별한 이유는 고대의 지혜와 현대 과학이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점이다. 정서지능, 뇌 가소성, 내재적 동기 이론은 모두 순자의 통찰을 뒷받침한다. 2300년의 시간차를 뛰어넘어 만나는 이런 지혜의 합류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50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과거의 성취에 안주하지도 남들의 성공에 위축되지도 말자. 순자가 보여준 길을 따라 매일 조금씩 배우고 깊이 사랑하며 자신만의 속도로 나아가자. 인생 2막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이다.